현금 흐름 완전 정복 구강시. 잉여 현금 흐름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8강에서는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 어떤 모습인지 공부했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벌고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부채를 관리하고 다시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 이런 선순환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현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쉽게 이해해 봅시다.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전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보험료도 냅니다. 자녀 교육비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돈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100만 원이 있어야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영업활동으로 많은 현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도 교체해야 합니다. 생산 설비도 확충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고도 남는 현금, 그것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영어 약어보다 개념이 중요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어로 프리 캐시 플로우, 줄여서 FCF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영어를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기억하십시오. 본업에서 번 현금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남은 돈. 이것이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석 목적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보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면 잉여 현금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기계, 생산 설비, 건물, 기업이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과 장비 등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억 원입니다. 본업을 통해 실제로 1,000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장과 생산 설비 등에 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0억 원에서 600억 원을 빼고 약 400억 원의 현금이 남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왜 잉여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기업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에서 충분한 현금을 벌고 필요한 투자까지 하고 그래도 돈이 계속 남는다면 어떨까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남은 현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잉여 현금이 충분한 기업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고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현금을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현금은 기업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영업이익이 높아도 잉여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영업이익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매년 공장과 설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은 들어오지만 설비 투자로 대부분의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남는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B기업은 영업이익이 A기업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본업에서 현금이 잘 들어오고 필요한 투자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잉여 현금이 남습니다. 어느 기업이 무조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영업이익만 비교해서는 이런 차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성장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적거나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성장 기업은 미래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작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현금이 남지 않는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마이너스와 위험한 마이너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확인해 보니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은 증가합니다. 재고도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유상증자까지 반복합니다. 두 기업의 마이너스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꾸준한 기업 투자자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해만 잉여 현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했거나 투자 시기가 뒤로 밀렸거나 운전 자금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해를 보십시오. 본업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 필요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잉여 현금이 꾸준히 남는가?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잉여 현금은 기업의 자유도를 보여줍니다. 잉여 현 흐름을 공부하면서 기억하기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잉여 현금은 기업의 자유도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투자하려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다른 투자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할 여유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이 충분한 기업은 다릅니다.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현금으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기업의 잉여 현금 창출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영업이익과 연결해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 얼마나 팔았는가, 영업이익, 본업에서 얼마나 남겼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본업에서 실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필요한 투자까지 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았는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구강 핵심 정리, 오늘은 5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잉여 현금 흐름은 본업에서 현금을 벌고 필요한 투자를 한 뒤 남는 현금을 보는 개념입니다. 둘째,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잉여 현금이 충분하면 빚을 갚고 배당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때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만 보지 말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도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십시오.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에서 현금 흐름으로, 그리고 현금 흐름에서 잉여 현금 흐름으로. 이제 우리는 기업의 돈을 한 단계씩 더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모두 연결해서 현금 흐름 총정리,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완전 정복 10강, 현금 흐름 총정리,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현금 흐름 완전 정복 10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업의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결국 얼마나 남는지를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연결해서 실전에서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큰 그림이 잡힐 겁니다. 첫 번째, 매출부터 봅니다. 기업 분석의 출발점은 매출입니다.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판매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기업의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많이 팔아도 남는 돈이 없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숫자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을 봅니다. 매출에서 본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얼마를 남겼는지 봅니다.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지, 인건비가 증가했는지, 경쟁이 심해졌는지, 가격 결정력이 약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까지 좋아진다면 기업의 본업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왔을까요? 세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현금 흐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기업이 본업을 통해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해도 고객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 통장에는 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장기간 꾸준히 플러스라면 기업의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출 채권을 확인합니다. 영업이익은 좋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가운데 하나가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제품은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이 50%, 100%씩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 판매가 지나치게 늘었는지, 거래처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는지, 실제 현금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고 자산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는 회계상 자산이지만 현금의 관점에서는 돈이 창고에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샀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공장을 돌렸습니다. 이미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계속 쌓인다면 현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보다 재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현금을 잘 벌고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공장을 짓는지, 생산 설비를 늘리는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억하십시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 기업은 미래를 위해 많은 현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썼는가보다 어디에 썼는가입니다. 일곱 번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제 기업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빌렸는지,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유상증자를 했는지, 반대로 빚을 갚았는지, 배당을 지급했는지, 자사주를 매입했는지 살펴봅니다. 바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내서 현금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본업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돈이 들어왔는가, 왜 돈이 나갔는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잉여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금이 남습니다.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이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배당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재무적 자유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연결해 봅시다. 이제 하나의 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개선됩니다. 본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확인합니다. 꾸준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도 확인합니다. 매출 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재고도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쌓이지 않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입니다. 내용을 보니 새로운 공장과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봅니다. 본업에서 번 돈으로 빚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잉여 현금이 남습니다. 이런 흐름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된다면 투자자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기업의 현금 창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흐름. 이번에는 다른 기업입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뉴스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봅니다. 매출 채권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재고도 계속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약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유상증자도 반복합니다. 이런 구조가 한두 분기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계속된다면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기업의 이익은 언제 실제 현금으로 들어올까? 그리고 외부에서 돈을 계속 가져오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 현금 흐름표를 보면 숫자만 가득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숫자를 이야기로 바꿔보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본업에서 돈을 벌었구나.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돈을 어디에 투자했을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 부족한 돈을 빌렸을까? 아니면 번 돈으로 빚을 갚았을까? 잉여 현금 흐름. 그 모든 것을 하고도 돈이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현금 흐름표가 훨씬 쉽게 보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기업을 분석할 때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가? 둘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좋아지는가? 셋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장기간 플러스인가? 넷째, 영업이익 증가가 실제 현금 증가로 연결되는가? 다섯째,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가? 여섯째,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고 있지 않은가? 일곱째, 투자 활동에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여덟째, 외부에서 계속 돈을 빌려야만 유지되는 구조는 아닌가? 아홉째,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잉여 현금이 남는가? 이 여러 등등은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0강 핵심 정리. 현금 흐름 완전 정복 마지막 정리입니다. 기업의 돈을 볼 때는 한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매출은 얼마나 팔았는가?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얼마나 남겼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미래를 위해 어디에 돈을 썼는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돌려주었는가?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얼마나 남았는가? 이 모든 숫자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흐름입니다. 매출이 이익이 되고, 이익이 현금이 되고, 현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고, 그 투자가 다시 더 큰 매출과 이익과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 이 선순환이 반복되는 기업. 바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볼 기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이익은 기업의 실력을 보여주고 현금 흐름은 그 실력이 실제 돈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현금 흐름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 질문 하나가 기업을 바라보는 눈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